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월말통신 월보 회보상에 있는 대종사님 법설을 가지고 사막을 한번 또 대종사님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한번 읽어가면서 이 대종사님 법설이니까 우리가 참 정신을 좀 차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공부하는 방식, 이것은 이공주 구타원님께서 받아 쓴 거예요. 회보 제34호 시참 22년 1937년 4, 5월 합본호에 실린 법설입니다. 자, 이날은 익산교당 대각전 내에서 익산교당 대각전, 이게 우리가 1935년에 지어지니까 한 2년 뒤에 일이죠. 건축되고 내에서 제23회 병자 동선 해제식, 시창 22년에서 22년 음력 2월 6일 해제되는 거죠. 를 거행할 새 종사님, 대종사님 법좌에 출석하시사 일반 선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군은 삼동선, 3개월 선이죠. 무사히 마치고 이제부터 각자 집에 돌아가서 세관 생활을 하게 되므로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 살림하면서 공부하는 법, 3대력 얻는 방식을 대강 말해 주려 하노니 명심불망, 명심해서 잊지 말라는 소리죠. 명심불망하여 그대로 실행해 보기를 바라노라. 즉 우리의 생각은 항상 복잡다단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전일하지 못하고 다른 삿된 대로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기 쉽나니 보라. 가령 제군이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듣는 데에도 그 마음이 끌리는 데가 없이 오직 온전하여야 잘 들을 수 있지, 만일 사람이 근심이나 걱정 등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일심이 못되었다면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요령도 잡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하등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불씨라 뿐만 아니라 살림을 하는 데에든지 공부를 하는 데에든지 만일 주색이나 잡기 등 삿된 데에 그 정신이 흐른다면 그 일의 성공을 보지 못할 것은 또한 명약관화의 일이 아닌가. 대저 보통 사람이란 자기의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필경은 그르치는 일이 허다하나니, 예를 들면 술이나 아편 같은 것을 먹으면 몹쓸 줄을 당연히 알면서도 그 먹고 싶은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여 한 번, 두 번 먹고 또 먹어서 결국은 가패신망하며 사회와 국가에도 그 해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비단 술이나 아편뿐이리요, 본회에서 금지하는 살, 도, 탐, 진, 지 등의 30계문이 다 그와 같나니 제군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모든 사심을 떼어버리고 오직 3대력을 익히는 방식만 안다면 어느 곳에든지 능히 할 수가 있나니 과연 그 방식은 어떤 것일까? 자, 지금부터 이제 방식이 나와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는 별것이 아니니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나 말로 할 때는 3대력이라 혹은 삼강력이라, 지금 우리는 삼강력을 사막이라 하죠. 삼강령이라 하여 어쩌면 수양 공부요, 어쩌면 영국 공부요, 어쩌면 취사 공부라고 구별을 하지만은, 자, 이게 구별하죠. 우리가 수양 공부는 어쩌고 영국 공부는 어쩌고 취사 공부는 어쩌라고, 이게 지금 우리도 구별해서 말하죠. 그 실은 3대력이 한꺼번에 얻어지나니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3대력이 한꺼번에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대개 좌, 이게 다음이죠.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하면은 그 다음이 좌라고, 좌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즉 법설을 들으면서 3대력을 익히는 법은, 이제 한 예로서 법설을 들으면서 3대를 익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법설을 들을 때 모든 잡념을 끊어버리고 오직 일심으로 듣는 것은 수양을 익힌 것이요, 그 말을 들음에 따라 사리간에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 의심하던 것이 확연히 깨쳤다면 연구력을 익힌 것이며, 밖에 나가고 싶어도 결단코 참고 꼭 앉아서 잘 들었다면 취사력을 익힌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서를 듣는 것이 이게 수양력도 되고 동시에 연구력도 되고 동시에 취사력도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예를 또 하나 드립니다. 길을 가면서 3대력 공부하는 법은 길을 갈 때 아무 사심도 없이 마음이 온전하여 돌뿌리에 채이거나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일심으로 그 길을 갔다면 수양 공부를 잘한 것이요. 길 가다가 높고 낮은 데를 척척 분별할 줄 알며 가는 도중에 견문간에 알아지는 것이 있다면 연극 공부를 잘한 것이며 어디를 물러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이상에는 아무리 가기가 싫든지 다른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기어이 그곳에 가는 것은 취사 공부를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길을 가면서도 길을 가는 그 작용이 수양 공부고 연구 공부고 취사 공부다. 이거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운전하는 것이 수양 공부도 되고 연구 공부도 되고 취사 공부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또 이외에도 3대력 공부는 무엇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나니 이제 총괄적인 거예요, 이게. 즉 마음이 좋은 데나 낮은 데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데나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공부 삼아 한다면 수양력을 얻는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수양 공부란 거죠. 보든지 듣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여간 사리간에 아르마리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은 연구력을 얻는 길이며 정당한 일과 부정당한 일을 구분해서 정당한 일은 기어이 행하고 부당한 일은 죽기로써 아니하기로 하는 것은 취사력을 얻는 길이니 누구나 이 3대력 공부만 잘한다면 일방으로는 소관사, 성취도 하게 되고 이게 관계 있는 일, 그리고 일방으로는 또 한 방향으로는 3대력을 얻는 공부를 잘하게 되므로 나는 이것을 일거양득이라고 하느라. 이러한 것을 이사병행 공부와 사업을 병질한다 이렇게 말이 되죠. 자, 그러나 과거 세상 육아에서는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세상사를 모두 잊어버리고 평생 글이나 읽고 들어앉아서 그 처자권속은 먹는지 붓는지 입는지 벗는지도 몰랐으며 또 자기네는 선비니 학자니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가족에게는 사람으로 사람 노릇하는데 필요를 주는 소학 한 권도 알기 쉬운 조선말로 번역하여 가르쳐주는 사람이 희소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줄이요 생활의 강령이 되는 산업공상의 징업도 항상 대웅사님 산업공상을 말할 때는 사람의 생명줄이요 생활의 강령이라는 이런 생활의 강령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이 정전에도 나옵니다. 산업공상의 직업도 도외시하였나니 사실 그러한 인물들이 공부를 한다 한들 그 무슨 효과를 이 세상에 널리 나타내었겠는가. 또 불가의 승려로 말한다면 부모, 형제, 처자와 모든 생활의 직업을 벗어나서 타력생활로 심산 궁곡, 깊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독성귀신, 자기 한 몸의 처신만을 온전히 하는 일, 자기 몸 하나 처신만 이렇게 잘 이렇게 챙겨서 한다는 거죠. 할 뿐이었으며 소위 이름 높은 공부를 한다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회에 유익을 주는 점은 없고 다만 유의유식, 이게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입고 먹을 뿐이었으니 그 사회는 자연 그 본을 떠서 놀고 먹는 사람이 많게 되었고 따라서 부지중 개인가정 사회 국가에 많은 해독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편벽된 모든 법을 개혁하여 유무식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각자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이 삼강령법,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막공부법을 제정하였나니 제구는 번거하고 종용, 원래 조용이 종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화두집에 보면 종용록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조용록이에요. 종용도 가리지 말며 세상 출세간에 쳐서도 관계 말고 오직 동정간에 3대력만 준비하라. 그렇다면 다방면으로 쓸모 많은 사람이 되어 어딜 가든지 귀한 대우와 악모, 우러러받등, 요즘 추앙, 그런 악모, 우러러받등을 받게 되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와 관계된 법설이 대종경 교육품 21장에 이대로 보면 아니지만 이 내용이 좀 있어요.
이동경 부의품 21장. 21장에도 보면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사막이 비록 과목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 나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최스랑의 세발과 같나니 수양을 하는 데에도 연구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 데도 수양 연구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 데도 수양 연구 합력이 있어야 하나니라. 이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과 여기 지금 법설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면은 3대력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대력은 동시적으로 중첩적으로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는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수양력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연구력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취사력을, 수양을 잘해서 그 다음에 연구를 잘해서 그 다음에 취사를 잘해서 이렇게, 아니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해도 실질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은. 그러니까 그 사막 각각 그 주체는 이때 그거 자체가 독립된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그 수양이 더 주체가 될 수 있고 연구가 주체가 될 수 있고 취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있어도, 거기에는 사막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중첩되어 있는 세 가지의 어떤 그 복수적 힘이에요. 복수적 힘. 이 말이 더 어려운가? 하여간 그래도 어렵게 해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3대력을 각각의 3분의 1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본 게 아니라 수양으로 보면은 우리 현재 하고 있는 마음 전체가 다 수양력이고요. 연구력으로 보면 그 마음 전체가 연구력이고, 취사력으로 보면은 그 마음 전체가 취사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한번 여기 옛날에 한번 써놓은 것이 있는데, 사막은 서로의 요건이 된다. 또는 서로가 서로의 협력관계에 있다. 이러면 예를 들면 수양을 할 때는 수양이 주체가 되나 연구와 취사가 수양의 요건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막 공부한다고 했을 때 비유를 들면은 이런 거죠. 사막은 이렇게 에너지가 있다고 합시다. 에너지. 그럼 이것을 어떨 때는 수양력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연구력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취사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 저쪽에 있는 건 수양력이고, 이쪽에 있는 건 연구력이고, 또 저쪽에 있는 취사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양의 관점으로 보면 그걸 수양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연구의 관점으로 보면 연구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취사의 관점으로 말하면 취사력을 하는데, 그러나 이 에너지가 수양의 성향도 성향이 있고, 연구의 성향이 있고, 취사의 성향이 있어서 그걸 세 가지 성향의 그 힘을 갖추지 못하면 누수가 된다. 옛날에 우리가 댐 비유할 때, 댐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여러 막대기로 막았는데, 어떤 건 높이 막혀 있고, 어떤 건 낮아요. 그러면 물이 하면은 그만큼 아무리 높아도, 이쪽이 높아도 새요.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죠. 그러나 배울 때 우리가 수양력을 이렇게 하고 연구력을 이렇게 하고 취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3분의 1씩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뭐 공부하면 이때는 지금 수양 공부할 때야, 어떨 때는 연구 공부할 때야, 어떨 때는 취사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힘이 안 돼요. 지금 할 때가 전부 다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게 동시적으로 갖춰야 될 때입니다.
이게 대명사에 비유가 있었잖아요. 길 갔던 비유, 그 다음에 설법 들을 때 비유, 그 다음에 총괄적인 비유가 있었잖아요.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을 사실은 지금 교의품 21장에 이렇게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이 됐지만 이게 좀 사실적으로 여기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의품 21장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이렇게 설명하는 법설로 항상 붙여서 읽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설명 뭘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 교재 463쪽에 제가 설명해 놓은 그 글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관점은 사막은 동시적이고 연동되어 있는 관점이죠. 그때 주체, 수양이 더 중심이 될 수 있고 연구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취사가 중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3대력은 그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돼야만 제대로 수양력도 되고 제대로 연구력도 되고 제대로 취사력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대종사님은 대종경 교육품 21장에서 합력관계가 있다. 그리고 정산용사님은 요건, 취사를 할 때는 수양과 연구가 요건이 된다. 서로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굉장히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깊게 연구를 해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막을 병진해야 된다. 이 사막 병진에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사막 병진이란 건 지금 읽었던 이 법문같이 하는 것이 사막 병진입니다. 제가 취사력을 말하면 취사력에는 사은에 보은하는 것도 들어가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왜 사막 병진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적 역량이 총 투자된 겁니다. 그 사회에서 그 사회가 핵심적으로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걸 위해서는 그 사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 그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보은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피은자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은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입장으로 봅시다. 다른 입장. 그 의사의 역할을 공도자로 또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돼. 또.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 영달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막 주장하고 그러면은 당신은 피은자야. 그러니까 보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사 역할을 의사 참 요즘에 흉부외과라는 이런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정말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 사람 그 일 자체가 그냥 사회 공헌하는 그런 입장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우리가 또 공도자 숭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판가름이 돼요? 사리연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정신수양도 돼야 되고 사리연구도. 그래야 이게 취사라는 입장에서 균형 잡힌 어떨 때는 피운자니까 보은해야 돼요. 이렇게도 주장하지만 그게 그냥 레파토리 같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깨어 있으면서 어떨 때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은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또 어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공도 헌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공도자 숭배가 나오듯이 공도로 우리가 잘 이렇게 또 예우를 또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작업지사 입장에서 봐, 작업지사를 그때그때 잘하기 위해서는 작업지사와 그 작업지사라는 그 지점이 동시에 수양력이 계속 작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연구력이 계속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첩적으로, 동시적으로. 그리고 복수의 힘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복수. 단수의 힘이 아니고요. 이게 사막은 단수, 설명할 때는 단수,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자 이렇게 단수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는 복수적 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체득되지 않으면은 사막병진이 오독되는 거죠. 그래서 교단에 지금 사막병진 설명하는 것은 이 본문을, 오늘 읽은 본문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 이게 대종경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또 뭐 괜히 빌지 말고 많이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본문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정사중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정사중사 법화 경위편 15장에서 수양의 방법은 연불과 자선과 무시선, 무처선이 주가 되나 연구와 취사가 같이 수양의 요건이 되며, 대운사님은 합력이 된다, 합력이 된다 했지만 이건 요건이 이렇게 돼 있죠. 연구의 방법은 견문과 학법과 사고가 주가 되나 수양과 취사가 같이 연구의 요건이 되며, 취사의 방법은 경험과 주의와 결단이 주가 되나 수양과 연구가 같이 취사의 요건이 되나. 대종사님, 정산용사님은 대종사님의 참 제자예요. 이게 보면 표현은 또 당신 스타일로 하지만 이게 착착 맞아들어요. 지금 그 대종경 교육품 21장에서 말씀한 내용하고 이 정사용사 법화 경위편 15장은 딱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런 생각을 했죠. 수양을 하는 자리가 연구요, 취사하는 자리고, 수양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연구하는 자리고 취사하는 자리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거 현실에서 진짜 그런가? 내가 지금 수양을 잘하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연구가 빛나야 되고요. 취사가 지금 그 주체적으로 수양력을 중심으로 할 수는 있어도 그것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사막병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삶의 태도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원우경님, 원우경님 한번 이 본문의 그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대중사님 이 법문을 받으면서 진짜로 저희들이 진짜 이 따로따로 공부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 생활을 이제 예습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공부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학부 때 특히 생각이 나요. 이제 보통 단체 생활을 하면서 시사 과목 평가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일과 뭐 5분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기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건강에 여의치 못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좀 일과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취사 점수가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사실 사막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아까 그 댐 비유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뭐 수양이나 좋아하고 연구를 좋아해서 댐을 높이 쌓다 하더라도 취사의 댐 높이가 낮아버리면
그쪽으로는 반드시 물이 새게 돼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평가할 때도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원어는 아픈 경우야 라고 벌써 인지하고 선입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취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요즘 교당에서도 단독 교당이 나와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니까 일지라든지 뭐 기타 그날그날 할 일이 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사막 공부가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세부적인 그 비율을 보면 이렇게 또 따라가면서 하면은 내 삼대력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대종경이나 그 정사입니다 법어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렇게 어떤 그 의미의 총합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례가 나와요. 법설 들을 때, 법설 들으면서 삼대력이 이만큼 들을 때 수양력이고 이만큼 들을 때 연구력이고 이만큼 들을 때 주사력이 아니에요. 여기 설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들으면서 수양의 성향으로는 지금 댐의 그 높이를 이렇게 댐을 막듯이 이렇게 댐을 3등분을 막았다고 그냥 합시다. 그냥 비유하기에. 그러면 수양 부분도 그 들으면서 동시적으로 수양 부분도 막고 있는 거고 연구 부분도 쌓고 있는 거고 취사 부분도 이렇게 지금 쌓고 있는 거죠. 동시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은 수양이고 여기서 이만큼은 연구력, 그냥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한꺼번에, 여기 대우사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죠?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안 하면 안 된다. 병행이라는 것이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아울러서 한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것을 연동, 지금 조금 이걸 좀 유식하게 말을 해보면 중첩, 연동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동해서 중첩적으로 그렇게 아울러서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 이 삼합경전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본문을 많이 읽었으면 저부터 오해를 안 했을 판인데 저도 이걸 접할 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잘못한 지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이 법설 연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그냥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교재 464쪽. 한 밑에 부분에서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나 말로 할 때는 삼대력이라 혹은 삼강령이라 하여 어쩌면 수양 공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어떤 수양 공부한다고 어쩌면 또 연구 공부, 어쩌면 취사 공부라 구별을 하지만 이렇게 지금 수양 공부하고 있어, 연구 공부하고 있어, 취사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그 실은 삼대력이 한꺼번에 얻어지나니 이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자, 첫 번째가 법설을 들으면서 삼대력을 익히는 법은 법설을 들을 때 모든 잡념을 끊고 오직 일심으로 듣는 것은 수양을 익히는 것이요. 지금 그러니까 법설을 이렇게 뭔가 우리가 법회 때 법설을 듣고 있을 때 법설을 잘 듣고 있는 게 수양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연동해서 중첩적으로 복수적으로 한꺼번에 어떻게 되냐? 그 말을 들으며 따라 사리간에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 의심나는 것이 확연히 깨쳤다면 연구력을 익히는 것이며 이게 수양을 하는 동시에 지금 연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결단코 참고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요즘은 법회 볼 때 전화 받거든.
그래서 맨날 끌 때 뭐 전화 뭐 소리 줄여주세요. 뭐 전화 이렇게 끊어주세요.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법회 때. 그러니까 전화가 오도 그때는 미리 전화하지 말라고 연락도 하고 또는 전화가 오면 바로 잠시 뒤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밖에 나가고 싶어도 결단코 참고 앉아서 잘 들으면 취사력을 익히는 것이요. 전화가 와도 경우에 맞춰서 잘 처리하고 법설 듣는데 최선을 다하는 힘을 가하면 이게 취사력이에요. 그리고 법설 잘 안 우리가 잘 안 듣거든. 자기 용무 다 하고 하잖아요. 이때는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일심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 안 맞아, 상황. 또 이때 또 그 법사를 거기다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딱, 그래서, 그러면 취사령. 그러니까, 법설을 듣는 행위, 지금 법설을 듣는 행위에서 동시적으로, 중첩적으로 연동해서 그것이 수양력이기도 하고, 연구력이기도 하고, 취사력이기도 하는, 이렇게 해야지. 이때는 나는 그냥, 수양 공부고. 그러니까 맨날 수양 공부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취사하는 시간이 없었다. 또는 수양할 또 어떨 때는 또 수양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단 수양의 성향, 연구의 성향, 취사의 성향에서 취사한 성향을 내가 많이 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할 때는 말이 되는데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른다고 하면 또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제 요즘은 길이니까 운전하는 걸 바꿔야죠. 운전을 하면서 3대력 공부하는 법은 길을 갈 때 아무 사심 없이 마음이 온전하여 돌뿌리에 채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일심으로 그 길을 갔다면 수양 공부를 잘한 것이요. 일심으로 가고 갑자기 딴 데로 간다든지 이건 어떻게 비유해야지? 하여간 운전을 딴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거죠. 길 가다가 높고 낮은 데를 척척 분별할 줄 알며 가는 도중에 견문간에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연구 공부를 잘한 것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파악한 대로 잘 가면은 그런다는 거죠. 어디를 물러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이상에는 아무리 가기 싫어도 다른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기어이 그곳에 가는 것이 취사 공부를 잘한 것이고. 그걸 해야 되는데 좀 전화 와서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거기 가지 말고 저기 갈까? 그 비유가 맞나?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운전하는 거 가지고도 3대력을 동시에 이룬 거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하죠. 총괄적인 공부니까. 마음이 좋은 데나 낮은 데도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대중사님은 나쁘다 않고 낮다가 꼭 하세요. 좋다 나쁘다가 일반적인 반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대중사님은 좋다 낮다 이렇게. 나 처음에 출가해서 이거 읽을 때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그러시네. 그래서 또 물어보기도 했더니 낮다고 대운사님 하신 거죠. 이것도 참 대운사님 표현법이 있어요. 좋은 데나 낮은 데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데나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아니하는 공부를 삼아 한다면 수양력을.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데도 끌리지 않고 낮은 데도 끌리지 않고 하면 수양 공부고. 보든지 듣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여간 사리간에 아르마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은 연구력을 얻는 것이고. 정당한 일과 부정당한 일을 구분해서 정당한 일을 기어이 행하고 부당한 일은 죽기로서 아니하는 것은 취사력을 얻는 길이다. 이게 마지막이 굉장히 통합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이런 사막 공부에 우리가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법설을 많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이 교재 몇 쪽을 피냐면요. 이 520쪽 펴보세요. 이걸 따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번잡해서 안 하기로 한 건데 한번 간단히 보면은 대중사님 이 법설에 보면 공부인, 비공부인에 대한
이렇게 토론도 있어요. 이 법설이 있죠. 이거 지금 대종경 수행품 11장의 원 텍스트인데 이 내용도 있고, 사막 공부는 모든 생명체를 가진 존재는 다 한다. 라는 얘기가 쭉 전개돼요. 이제 뭐 어린애들도 하고 한다. 뭐 이런 전개되는데, 이제 이건 그리고 그러면서 사막의 비유를 하시기에 운전하는 것에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요 법설 보면 운전 갖고 지금은 차 운전하는 것에, 그래서 초기 교단에서 그 마음 공부를 운전수하고 비교해서 나와요. 지금 여기가. 이것도 지금 이 내용도 있어서 한번 초기 교단의 그 사막에 대한 설명을 할 때의 그 예화예요. 이것도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의식주와 관계를 하면서 의식주가 있듯이 우리의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 지사가 몸의 의식주가, 우리 생활의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마음 공부에 절대적으로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 지사가 필요하다. 이런 대목이 쭉 나와요. 요게 뭐냐면은 시창 13년도 사업보고서 삼강령의 총록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정리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대종사님이 평소에 늘 하셨던 법설들을 총합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읽어보시라. 제가 농담으로 말합니다. 무시선법에 소 길들이는 그 법이 나와요. 소 얘기하면 지금 사람 다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소 이렇게 끌고 다니고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한 세대 윗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하고 전에는 내가 이거 경운기로 해야 되나? 뭐 그랬는데 딱 맞는 말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은요, 반려견을 어떻게 같이 갖고, 요즘에 그 TV에 보면은 반려견들이 그 반려견들을 잘 훈련하는 방법이 나와요. 왜냐하면 막 손님 오면 막 짖어대고 막 또 막 지 뜻대로 안 되면 간헐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살려면 반려견을 어떻게 해서 반려견을 어떻게 잘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옛날에 소 길들이는 게 하고 딱 맞아요. 이제 요즘은 설명을 반려견 길들이는 법으로 바꿔줘야 되듯이, 이 자동차도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비유는, 나중에는 자율자동차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이 비유도 안 맞아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다. 거기에 상황이 맞춰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20쪽에서 제가 522쪽까지 쭉, 522는 더 되네. 524쪽까지 있는 내용도, 이때 초기 교단이 사막을 총론의 사막의 예화들, 사막을 하기 위해서 예화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논의할 것들을 막 이렇게 총합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말 사막병진의 참뜻은 그것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중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합력이 되고 요건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막병진이라는 게 동시적으로, 그러면서나 사막의 성향을, 복수적인 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막병진의 뜻이다 라고 제가 말은, 뒤에는 막 총합을 하려면 언어가 어려워져요. 변사님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쉬운데, 그래도 또 저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막병진의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로써 사막공부는 3학장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